대표님께서 장표를 좀 많이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장표를 보면서 화면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긴플레이스의 이제 풀대표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래서 얼마 벌었대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2년 동안에는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AI를 좀 활용한 좀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2년 전부터는 이제 거의 딥러닝, 머신러닝 위주로 해가지고 네. 공부하면서 얘를 투자 방향으로 어떻게 좀 끌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투자 시장에 조금 접근을 했었었죠. 이 후레이 TV 나와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제가 이제 AI를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발판이 됐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조금 이제 검증을 해나가고 있는 시기였었거든요. 네. 그때 아마 후랭이 TV에서 이제 후랭이님이 저한테 이제 그 블로그 쪽지로 해가지고 대구 시장 분석을 한 거를 가지고 서울 시장을 좀 분석을 해달라라는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서울을 그 분석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저희가 22년 3월 달에 그때 업로드가 됐고, 그 다음에 실제 촬영은 아마 한 2월 이 정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서울 수도권 위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 대구 시장을 분석했던 것처럼 분석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가지고 그때도 장표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PAC가 있었었지만 거의 데이터 위주다 보니까 아마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수도권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마지막 끝 마무리 자체를 22년 9월 달이 되면은 이제는 이제 심리적 반등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22년 9월 달을 조금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이제 3월, 2월 달에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도 서울에서는 이제 22년 10월 달부터 반등이 되는 것을 이제 한번 찾아봤었었고, 그리고 이제 대구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21년도 12월 달에 한번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23년 2분기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점이 마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제 페이지 유튜브에 쭉 들어가 있겠죠. 이러이러한 예.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꽤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23년 2분기부터 실제 대구도 상승이 되는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저는 이제 23년도부터는 조금은 저렴한 금액 위주로 해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했었어요. 매수를 하셨었군요. 그 이제 경매를 같이 조금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이제 취득세가 좀 높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었죠. 취득세 맞으면서 사신 거예요? 그렇죠. 거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매도를 했었던 부분들이 거의 공실 상태가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팔고 나면은 거의 이제 4억, 5억 엄청 이제 고가는 아니긴 하지만 이 돈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분양권 위주로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대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피가 뭐 1억 2천 나오고 마피가 1억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쭉 보다 보면은 마피가 1억 혹은 마피가 8천 이상이 되는 곳들은 저한테 알림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애초에 이제 전세를 맞추지 않을 작정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 시장을 조금 이제 23년도부터는 좀 느렸었긴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후랭이 TV에 딱 들어오면서 이 세 가지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이 어디 올랐나 그 좀 계속 이제 서울 위주로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의 여파로 서울 집값만 이제 상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23년도 1월 달부터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나오고 나서부터 24년 11월까지 얼마큼 많이 상승했나 봤더니 서초구에 있는 레미오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9억 9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잠실 S는 6억 3천만 원. 물론 이거를 사면은 되게 좋았겠지만 애초에 투자금 자체가 17억이 필요했고 애초에 투자금이 10억 6천만 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57%, 59%였기 때문에 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어요. 뭐 서울만 올랐냐? 뭐 광역시 같은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천이에요.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고요. 네. 근데 투자금은 2억 3천. 확실히 조금 적게는 들어가죠. 네. 그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도 58% 비슷하죠. 그리고 대구도 투자 이제 수익 자체가 1억 1,400, 투자금 자체는 1억 8,900, 2억이 조금 안 되네요. 수익률은 60%. 울산 같은 경우도 1억 3천이 올랐는데 네. 이제 2년 동안에 근데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48%. 투자금은 2억 7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대전 같은 경우도 1억 8천 정도가 상승했어요. 동일한 시기에. 네. 투자금은 3억 정도가 들어가고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57% 정도가 올랐고요. 부산은 1억 정도가 올랐고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20% 정도. 광주는 좀 안 좋아요. 네. 광주는 부동산 알파이크가 이제 4,100만 원 상승했고 투자금은 2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 수익률은 17%.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광주와 부산을 제외하면은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동일하게 58% 비슷하게 들어갔다. 네. 자, 그러면 지방을 봐볼게요. 지방의 도시 안에서도 이제 조금 굵직굵직한 아파트들 보면은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융지 더시암 레이크파크가 1억 5천 정도 상승했고 네.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55% 올랐어요. 언제 이렇게 올랐지?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도 1억 200 정도 올랐고 네.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56%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투자금 1억 8천 정도. 그리고 이제 충주. 지금 다 대장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나름의 굵직굵직한 애들. 네. 예. 그리고 충주도 8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58%.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1억 600 정도 상승했고 여기 같은 경우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67%더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충남, 천안 보면은 1억 8천 정도 상승을 했고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76% 상승했네요. 더 많이 올랐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전북 완주군, 전주 약간 위에 에코시티 위에 있는 네. 이제 택지인데 네. 여기는 투자금이 1억 4천 그리고 1억 1천 정도 올랐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81%. 여기 훨씬 더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경남 진주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상승을 해가지고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130%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야? 자,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군산도 가져왔네요. 군산은 1억 650만 원 상승했고 투자금 7천만 원. 네.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152%예요. 엄청 높죠. 자, 그래서 물론 똘똘한 한 채, 뭐 어떤 시기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장, 똘똘한 한 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딱 보면은 서울도 58%, 광역시도 58%, 지방도시도 55%에서 150% 상승을 했어요. 근데 투자금 자체가 서울은 10억에서 15억, 광역시는 2억에서 4억, 지방도시는 7천에서 2억 정도가 자기들끼리 안에서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주할 사람들은 이 아파트로 이제 갈 거야. 투자 금액이 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전국적으로 동시적으로 거의 20에서 30%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비슷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 투자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계속 뭐 거래도 많이 부족하고 막 그러니까 투자를 아파트 쪽으로 좀 해도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 부족이 2010년도부터 이제 2011년도, 2012년도까지 PF 대출 부담이라는 이제 기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공급량도 굉장히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이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매우 부족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당시에도 이제 뭐 자재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부도가 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분양도 굉장히 부족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니 전세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 계속 이 시기 때도 계속해서 가팔랐거든요. 당시 2011년도, 12년도의 키워드를 좀 찾아보다 보면은 전세 품귀 대란이 되게 많이 있었었고 2013년도에는 오히려 월세로 전환이 된다. 왜?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세로 어쩔 수 없이 전환이 된다라는 기사들이 꽤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때의 시기와 지금 앞으로의 시기가 조금 비슷하게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니 전국 자체에 대한 이제 그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년, 2년 동안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PF 대출 연체율이 이제 150배까지 증가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재비 자체가 광고, 설계비 막 다 포함을 시키면은 4억 초중반 정도에 분양하지 못하면은 여기에서 분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건설사에서는. 그리고 지금 뭐 논산이든 뭐 어디든 굉장히 우리가 봤었을 때 지방 도시라고 하는 곳들도 네. 다 분양가 자체가 8사 기준으로 다 4억 5천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미분양이 날 거고 그러면은 분양을 하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도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26년도, 27년도, 28년도 뭐 거의 계속해서 역대급이라고 네, 하니까. 맞아요. 인구가 감소가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공급 부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와중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노선 부분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 자, 마지노선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우리는 이제 필수재와 투자재가 겸하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상가, 지산, 오피스텔처럼 그냥 투자재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거주가 있어서 전세 가격에 대한 상승이
유지가 되고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포항 아파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포항에서 예전에 지진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진이 났었을 때 저도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굉장히 큰 금이가 있더라고요. 전체 동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금이가 있었어요. 아파트에. 자, 그런 가격이 2억 1,250. 얼만큼 지진 났냐? 여기 난 것처럼 전체가 다 금이 가 있고 와. 내부 타일도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파트가 아까 얼마였냐? 기존에 2억 1,250이었거든요. 요 나름 안에서 그 당시에는 대장 아파트였었는데 2017년도에.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얼마면 구입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얼마면 살까? 2억이면 살까? 아, 2억 절대 못 사지. 금이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또 지진할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후랭이님 같은 경우는 얼마면 구입하실 거예요? 안전이 걸려있는데 또 수리를 그렇죠. 해야 들어가지 맞아요. 않습니까? 언제 네. 수리가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 수리 비용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한 10%, 15%, 20%. 아, 그러면은 이제 요 금간 아파트인데 2억 1,000이었었으니까 1억 한 1억 9천이면은 1억 구입하겠다. 1억 8천은 구입하겠다. 네. 오,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내가 들어가진 않는다. 갭 투자를 한다. 실거주는 못하겠다. 그 실거주를 할 사람들이 이제 여기 지역에 많이 있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이 좀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중개사에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얼마에 나왔어요, 매물만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꽤 많이 하락하면서 던지고 가더라고요. 저 서해안 쪽으로. 동해안에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있는 와중에 아, 얘가 그럼 얼마까지 떨어질까라는 부분을 봤더니 실제로 약 23% 하락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금이 나도. 와, 그래도 비슷하네요. 다 갭 투자인가? 자, 그래가지고 23% 정도 하락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 아파트는 마지노선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모든 아파트들을 과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도 음마 아파트도 IMF 때 31% 급락하고 바로 다음에 49%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분당 같은 경우도 리먼 사태 때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34.5% 하락하고 나서 바로 45.9%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과연 2년 이내에 35% 떨어진 아파트가 있었나를 엄청 찾아봤어요. 아, 과거의 경험을 그쵸? 그 비롯해서? 어떤 위기가 있어. 지진이 나서 금이 가도 이 정도인데 더 그냥 경제적인 위기. 금은 안 갔잖아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죠. 찾아보다 보니까 35%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35%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한 4년, 5년 동안 하락할 때. 근데 2년 안에 35% 넘어가는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약 20%, 25% 정도 하락하고 나면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떨어져도 떨어져 봤자지에 대한 마인드로 접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은 아무래도 가수요자들이 못 들어가요. 취득세. 그죠. 취득세 중과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옹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우리 투자자, 투기꾼들을 흑이라고 보고 앞에 규제로 옹벽으로 막아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게 막아놨어요. 네. 아무래도 그 취득세 중과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규제를 여기저기 조금씩 풀어주곤 있지만 법으로 국회를 통과 못해서 못 나오는 법들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간의 완화가 된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자들이 대다수가 다시 이 시장에 들어오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수요자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임장을 다니고 전화를 돌리다 보면은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격을 이제 최저가로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을 당연히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최저가이지만 그 안에서 5%에서 8%를 더 내려놓으면은 여기는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손님이 없었던 그 수요자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저 자체를 엄청 반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요런 분위기면은 8%까지 또 요런 분위기면은 10%까지도 가능하겠다. 라는 부분이 딱 지금 시기가 아니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뭐 이제 강동구나 가면은 OTP 없으면 아예 수장님이 집도 안 보여주고 아무 소개도 없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수요자를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시장인데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난 저렴하게 사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나를 피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가격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자가 귀하다 보니 나를 되게 귀하게 받아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취득세 중과가 풀리고 나면은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뭐가 되면은 또 하겠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이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기 때는 또 지난주에 가격을 봤기 때문에 또 투자하기가 또 굉장히 꺼려지는
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괜찮은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반응을 봤고요. 그리고 돈의 흐름 같은 경우는 2007년에서 2012년 사이를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2010년도 하반기 때는 전국이 다 올라갈 때 서울만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그때를 보면서 광역시들도 다 올라가는데 서울은 또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시기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차트 자체가 이 M1, M2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굉장히 이제 부족했던 이 시기 때 서울이 떨어지고 지방 광역시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예전에 서울 수도권은 통화량이 부족하면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네. 연관성이 매우 부족한 거예요. 서울이란 이유 때문에 떨어질 이유가 과연 있을까? 전국이 다 똑같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과 이제 과거를 좀 비교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부족하면은 비싼 아파트들은 떨어지고 그 안에서 서울, 경기권 안에서도 비싸지 않은 아파트들은 거래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뭐 동작구나 뭐 이런 데들 보면은 얘네들 막 떨어질 때 얘네들은 좀 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기에 네. 이걸 전국으로 대비를 해보면은 지금 광역시들도 아까 봤듯이 굉장히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비싼 아파트들은 거래가 매우 드물 수가 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2010년도 1월 달 기준과 2014년도 1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차트를 좀 가져와 봤어요. 네. 2010년 1월 달에 이제 1급지 서울, 서초구 레미어 퍼스티지는 13억 5천, 그리고 잠실 헬스는 10억 2천, 해서 1급지는 10억 이상 정도, 그 2급지 같은 경우는 한 7억 초중반 정도, 3급지는 5억 후반 정도 네. 해가지고 경기도랑 쭉 나름의 대표할 수 있는 네. 그런 아파트들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또 광역시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울산 대장 아파트가 당시에는 3억 6천, 대구 대장이 3억 6천, 창원도 3억 5천, 부산이 3억 3천, 대전이 3억 3천, 광주가 2억 4천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대다 보니까 서울 1급지와 그 지방 광역시와 4배의 차이가 났거든요. 그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5.5배 차이가 났었어요. 네. 2010년도 1월 달 기준으로. 네. 근데 2010년 1월부터 2012년도 말까지 이제 서울이 하락했던 그 시기를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네. 통화량이 부족할 때 얼마큼 변화가 생겼었을까 봐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차트로 보여드리고 네. 2024년 10월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서울은 이제 41억 1급지가 그다음에 잠실 헬스는 26억, 그리고 2급지는 18억, 그다음에 3급지는 11억에서 12억 이 정도가 이제 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 문수로 아이파크 1차 지금의 대장은 아니에요. 당시에 2010년도에 존재했던 아파트들만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수로 아이파크 1차가 8억 1천, 수성구 범어 SK뷰가 10억 4천, 트리비앙이 5억 8천, 부산 11억, 대전 10억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이 차이가 났다. 근데 24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지방 광역시 기준으로는 이제 서울 1급지와 5.5배수, 아까는 4배수였는데 지금 5.5배수, 그리고 지방 도시들은 11배수, 아까는 5.5배수였는데 지금 11배수예요. 네. 즉 상대적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다. 네. 그 지금은 뉴스에서도 보니까 이거 기사 봤습니다. 그렇죠. 똘똘한 한 채 가격으로 전국의 저가 아파트, 저가까지는 아니에요. 나름의 그 안에서는 쩌리짱이라고 불려지는 네, 나름의 이제 그 지역 안에서는 대장 아파트들과 비교 자체가 네. 11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러면은 과거에 2010년에서 12년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어땠냐? 자, 아무래도 하락했던 시기 때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서초구 레미어 퍼스티지도 1억 2천 정도 하락하고, 성남 분당구 시범 한양 아파트도 1억 1,500 하락하고, 인천의 송도일 카운티 2차도 1억 2,700 하락하고, 그래서 꽤 많은 하락을 보여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수도권이어도 하락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싸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자, 그리고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제 서울 1급제와 4배수 차이가 났었는데, 이때는 플러스 5% 정도, 그리고 이때는 이제 1.2, 1.7% 정도, 울산은 마이너스 2.43%. 저는 이제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사이는 보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광역시 같은 경우 보합세다. 네. 왜? 서울 1급지와 4배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일단 5.5배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광역시 안에서도 비싼 곳들은 비싸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보합세보다 만약에 서울이 하락한다고 가정한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 지방 광역시도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5.5배수 차이 날 때, 네. 그때는 전북, 전주는 33% 상승하고 서울이 떨어질 때,
청주 같은 경우는 23% 상승하고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2010년, 12년 지방 도시입니다. 맞아요.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이 정도 많이 상승했다. 왜? 당시에는 상대적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실제로 통화량 자체는 지금은 30.1 정도가 돼요, 포인트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8포인트 밑으로 가면은 이제 소비 심리가 확 위축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25년도 7월 달에는 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통화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이 풀리는 양 자체가 시중에 돌고 있는 게 대출이 많이 나와야지 돈이 많이 풀리는데, 그 부분이 또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바라본다 한다면은 향후에 투자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조금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